진심이야. 또 그러면 내 뼈에 질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무더운 정글에서 그 말들은 칼처럼 공기를 베었다. 엘리 워드는 발걸음을 멈추고 장갑 낀 손으로 샘플 용기를 떨어뜨릴 듯 위협했다. 헤드램프를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한 차에 그가 힘들게 모은 빛나는 포자들은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지금까지 만난 것 중 가장 작고 가장 무서운 짐승이 거대한 푸른빛 나무 뿌리 뒤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기껏해야 키가 5피트였을 거예요. 그녀의 창백하고 빛나는 피부는 땀이나 공포로 반짝였고 마치 새 정글 잎처럼 보였다. 그녀의 길고 헝클어진 붉은 머리카락은 어깨에 느슨하게 드리워져 있었고 깃털과 작은 뼈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의 두 크고 은빛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공포는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몸을 거의 가리지 못할 정도로 좁은 조각으로 잘린 낡고 의례적인 느낌의 천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팔다리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고 마치 검처럼 뾰족한 막대기를 두 손으로 쥐고 있었다. 와야, 엘리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의 은하 공통어를 처리하면서 그의 번역기 이어피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막대기를 그의 방향으로 찔렀다. 그녀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녀가 모두가 인간이 하는 일을 알아요. 당신들은 정복하고 소비하고 모든 것을 입에 넣죠. 라고 말하며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어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했다. 그의 입에서 부드럽고 진심으로 즐거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너를 먹어버릴까 예상과는 달리.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표정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그리고 분노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내 몰락에서 기쁨을 느끼는구나. 엘리는 재빨리 침착함을 되찾았고 입계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남아있었다. 죄송합니다. 저기요, 제 전공은 생물학이에요. 식물화학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는 그러고 나서 스캔 장비와 샘플 파우치가 달린 조끼를 가리켰습니다. 식물 표본을 관찰하다. 저는 정말 빛나는 버섯을 보러 왔어요. 다 됐어요. 막대기를 든 차에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이빨은 그렇게 날카롭고 포식적인가요? 그러자 엘리가 눈을 깜빡였다. 그는 자신의 미소가 이빨을 드러내는 것을 공격성의 신호로 보는 종에게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명체도 쫓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나무들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뿐이에요. 당신은 부정직합니다. 할머니께서 일화를 나눠주셨어요. 사람들은 행성 전체를 먹어치우는 괴물들입니다. 제 이름은 엘리예요. 할머니는 저를 만나본 적이 없으세요. 엘리는 부드럽게 말하며 자세를 낮춰 더 차분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앉았습니다.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엘리는 그에게서 떨어져 나와 떠다니는 포자들과 정글 심장의 리듬감 있는 박동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은 빛나는 정글을 배경으로 불꽃의 깃발처럼 뒤로 흩날렸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덤불 속을 질주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게서 도망친 게 처음은 아니지. 그는 샘플을 잡으려다 팔을 무리하게 써서 아픈 채로 중얼거렸다. 그의 물건들은 온통 흩어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겁먹은 소녀는 그를 괴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손을 내려다보며 손톱 밑에 낀 흙과 하루 종일 만지작거린 섬세한 표본들을 보았다. 흩어진 소지품을 챙기며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내일 그녀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음식을 조금 남겨두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언가 그에게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그들을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건 확실히 처음이에요. 그는 여전히 멀리서 희미해지는 그녀의 거친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흘 뒤 엘리는 추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기는데 능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언뜻 보았죠. 푸른 잎 사이로 보이는 붉은 머리카락, 바람의 리듬과 맞지 않는 나뭇가지의 부드러운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한 번은 캠프 밖 진흙탕에서 이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엘리는 못 본 척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제자에게 가르치듯 각 단계를 설명하며 자신의 임무를 꼼꼼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포도덩굴 표본들은 정확히 14도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는 빛나는 덩굴손을 얼음 용기에 넣으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너무 따뜻하면 생물 발광을 잃어요. 얼어 죽었어요. 연구하는 삶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숲이 조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강가에서 그는 부상당한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6다리를 가진 무지갯빛 토끼 같아요. 가시덤불에 걸린 팔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부스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엘리는 약상자에서 가져온 물품으로 작은 다리에 붕대를 감는데 1시간을 보낸 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깡총깡총 뛰어가는 것을 보며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자, 잘 가렴 아가야. 당신 위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안녕을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장 미세한 숨소리조차 들렸다. 엘리는 그날 밤 일부러 식사 단백질 파우더 건과일을 많이 만들었다. 그는 절반을 야영지 가장자리에 있는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텐트로 돌아가 문을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자기 몫을 저으면서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나처럼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음식을 함께 나누면 맛있는 식사를 더 즐기게 돼요. 배고프면 마음껏 드세요. 음식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의무 없이. 그는 마치 데이터패드에서 읽는 것처럼 행동하며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 자신의 농담에서 분명히 유머를 찾은 것 같았다. 그가 20분쯤 지나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는 모든 음식이 사라진 후였다. 다음 날 그의 캠프장에서 그는 작은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에 이렇게 3개의 잘 익은 과일이 삼각형 모양으로 깔끔하게 정렬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요. 엘리는 하나를 집어들어 보라색 껍질을 살펴보며 달콤한 향을 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씹었다. 꿀과 별빛을 섞은 것 같은 만족스러운 맛. 나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멋지네요.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려주시면 기꺼이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응답을 들었을 때 너무 희미해서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별딸기빛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낮은 인물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서식지는 울창한 숲입니다. 어딘가 안전한 곳. 엘리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와중에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건가요, 묵념? 괴물로부터 과일을 보호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괴물이 아니에요. 당신의 설명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은 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심지어 그것을 보호할 정도까지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중 일부는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그런 종류의 행성입니다. 제 보고서는 기업들이 보호구역을 파괴하는 것을 막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지식을 얻을 생각입니다. 나무 사이에 빛나는 이끼처럼 그 사이 공간은 소리가 없었다. 마침내 어제 당신은 깡총깡총 뛰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리 부상당한 작은 존재 말이야.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포식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냥꾼의 시간은 먹을 만큼 크지 않은 먹이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엘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목소리의 근원을 바라보았다. 약 30피트 떨어진 곳에서 나무숲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채 그녀는 낮은 가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푸른 피부는 햇살에 반짝였다. 한때 두려움에 질렸던 그녀의 시선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강렬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아마 그게 그걸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일 거예요. 엘리가 속삭였다. 저에게는 음식과 음식이 아닌 것에 구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붉은 머리카락을 어깨 너머로 흘러내리게 했다. 당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요. 인간과 외계인 낯선 자와 낯선 자, 빛나는 정글 30피트 거리를 두고 그들은 영원처럼 보이는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소로 휘어졌다. 비록 작고 불분명했지만 그것은 존재했다. 그녀가 미소를 지을 때 비로소 그는
그녀의 이빨을 알아차렸다. 작고 날카로운 이빨은 싸우는 데 쓰이기보다는 과일처럼 섬세한 음식을 먹는데 더 적합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 이름은 로라예요. 에메랄드 그로브 부족의 마지막 딸이에요. 엘리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로라 정식으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놀라운 우아함으로 그녀는 가지에서 내려와 웅크리고 앉았지만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인간이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엘리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가슴에 X자를 그리며 인간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엄숙한 맹세입니다. 그를 주의 깊게 살핀 후 그녀는 그의 손이 자신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따라했다. 지금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를 믿지 않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공격은 정글의 생물 발광이 가장 강했던 7번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엘리가 로라에게 휴대용 현미경을 보여주며 빛나는 잎의 세포 구조를 들여다보게 했을 때 그녀가 그의 장비를 일종의 인간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정말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각 표본에서 드러난 작은 우주에 감탄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미경은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해주는 거네요. 그녀는 발음을 또박또박 말하며 표현했다. 그럼 인간은 큰 것을 작게 보이게 하는 매크로스코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이 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엘리는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다. 농담하신 건가요? 식민지에서 방송되는 영상에 인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모호성을 좋아하시네요. 그녀의 눈에는 장난스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저는 습득력이 빠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게 전부였습니다. 땅을 흔들리게 하는 깊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루라의 얼굴은 장난기 어린 표정에서 순식간에 겁먹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야행성 괴물. 그녀가 중얼거렸다. 말을 끊고 괴물이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우리는 해야 해요. 그것의 6개의 강력한 다리는 구부러진 발톱으로 끝나 있었고 길이는 최소 12피트였습니다. 그것은 비늘로 덮인 어둡고 칙칙한 가죽이 훌륭한 위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밤에 사냥했습니다. 4개의 포식성 눈이 그들을 주시하며 이 생물의 입이 벌어지자 2줄의 이빨이 번뜩였다. 루라는 뒤로 비틀거리며 소리 질렀다. 괴물은 더 작고 약하며 더 쉬운 먹잇감인 그녀에게 집중했다. 엘리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루라와 나이트 스토커 사이에 서서 팔을 벌리고 최대한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와 수염 달린 도마뱀아. 이 시끄럽고 용감한 사냥꾼은 짐승을 깜짝 놀라게 했고 짐승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였다. 그들은 그 찰나에 구원받았습니다. 빠른 동작으로 엘리는 장비 케이스를 움켜쥐고 괴물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그 생물은 대답하며 쉭소리를 냈지만 목표물에 부딪히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보다는 앞으로 휘둘러져 거대한 발톱이 엘리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발톱이 그의 재킷을 찢고 살갗을 파고들자 고통의 물결이 그의 왼쪽 팔과 가슴을 덮쳤다. 그는 세게 넘어지면서 셔츠가 피로 흥건히 젖었다. 아니요. 이제 루라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번개처럼 재빨리 그녀는 모닥불에서 불타는 나뭇가지를 뽑아 밤의 추격자의 눈을 찔렀다. 괴물 같은 비명이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공포에 질린 그것은 획 돌아서 그림자 속으로 다시 달려들며 가는 길에 덤불을 헤쳐나갔다. 엘리의 힘겨운 숨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로라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외쳤습니다. 이 바보야. 이 멍청하고 용감하고 어리석은 인간 바보야. 말 고통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이겨냈습니다. 여기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외계인들이 있어요. 조용히 해. 그녀가 그의 상처를 살피자 손이 떨렸다. 그는 왼쪽 팔에 깊은 자상 3개와 재킷을 뚫고 갈비뼈에 닿는 4번째 자상을 입었다. 정글의 푸르스름한 빛 때문에 피가 그 아래로 스며들면서
검게 보였다. 내 캠프, 그가 공포에 질린 듯 외쳤다. 의료 키트, 빨간 십자가가 있는 은색 상자. 그녀는 도망쳤다. 그의 위치에서 엘리는 별처럼 빛나는 포자가 떠다니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주변이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경고 신호. 그는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양한 빛깔을 세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의료 키트를 꽉 쥔 로라는 빠르게 돌아왔다. 좋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상황을 설명해줘. 소독 스프레이가 손에 닿는 곳에 있었다. 파란색 병, 그 다음은 붕대. 너무 헐렁하지도 너무 꽉 조이지도 않게. 레이저처럼 집중하며 그녀는 그의 지시를 따랐고 손은 작업하면서 안정되었다. 소독제가 피부를 지지자 엘리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억눌렀다.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했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속삭였다. 왜 그러셨어요? 그녀가 그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신의 생명이 위험했잖아요. 엘라이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산수죠. 당신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수학은 처음 들어봐요. 하지만 그 말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를 다 감싸고 나서 그녀는 그의 무게를 지탱하며 그가 조심스럽게 앉도록 도왔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견딜만 했어요. 그는 해낼 거예요. 아마도요. 움직여야 해요. 루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멀지 않은 곳에 우리 부족의 은신처가 있어요. 피를 흘리는 동안 여기 머무르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더 많은 포식자들이 몰려들 거예요. 지금은 마라톤을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당신이 걷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자, 어서요. 당신을 안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요. 그는 여전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날카로운 통증이 갈비뼈를 타고 흐르면서 그는 즉시 후회에 휩싸였다. 정글을 지나 그들은 여유로운 속도로 기어갔다. 루라는 그의 절반밖에 안 되는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게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의 힘은 그녀의 외모와는 달랐다. 폭포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이 몇 시간이나 걸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걸은 끝에 그들의 목적지였다. 그녀는 그 안에 엮은 매트 화덕 몇 개의 저장 공간을 갖춘 간단한 거처를 지어놓았다. 야생 생존에 관해서는 편안한 곳이었다. 그를 동굴벽에 기대게 한 후 그녀는 불을 지피고 따뜻한 빛이 방을 밝히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온기가 느껴지게 했고 그의 붕대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마치 굳은 의지만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공정무역, 엘리가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깨어있어. 루라가 그의 뺨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명령했다. 그럴 수도 있어. 인간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지? 엘리가 물었다. 그러자 그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정정했다. 쿠션. 하지만 머리를 부딪힌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고 나서 그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내 자존심을 짓밟은 도마뱀에 불과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이트 스토커를 고용한 것은 자존심의 행동이 아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던 그녀는 멈칫했다. 그보다 더 용감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불빛이 그들을 마주 보게 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의 이목구비를 살폈다. 루라,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전에 말했듯이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말 웃겼어요. 그녀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너무 크게 웃어서 얼굴이 밝아졌다. 미쳤네. 뭐 어쨌든 난 웃겼어. 그녀는 웃으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녀는 차가운 손가락을 그의 뜨거운 살갗에 갖다 댔다. 나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위협했잖아. 그녀가 속삭였다. 엘리는 숨을 헐떡이며 하지만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잠식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폭포 소리와 타닥거리는 불소리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불만인가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정글 밖에는 온갖 흥미롭고 위험하며 길들여지지 않은 생명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깜빡이는 불꽃에 비춰진 이 작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두 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루라는 엘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당신이 제가 상상했던 괴물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그는 강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 때문에 조심하며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마침내 피로에 지쳐 잠이 든 엘리는 도망쳐야 할 깨달음을 얻었지만 대신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녀의 뼈에 질식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위협했던 웅장하고 지적이며 무시무시한 야수. 그녀의 반짝이는 은빛 눈에 새로운 부드러움이 가득한 것을 보면 그녀 역시 그에게 빠져들고 있는 듯했다. 엘리가 폭포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동굴은 빛의 프리즘처럼 보였다. 극심한 고통 대신 팔이 부드럽게 아팠다. 희망적인 신호였다. 엘리는 앉으려고 시도하다가 루라가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그에게 기대어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다. 잠든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손 하나는 그의 심장 위에 있었고 그녀의 진홍색 머리카락은 쏟아진 와인잔처럼 그의 가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밤새 그와 함께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경계를 감지한 듯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다가 곧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재빨리 물러서며 그녀는 말했다.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받아본 의료 모니터링 중 최고예요. 엘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볼이 매혹적인 짙은 녹색으로 변했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은 팔을 굽히며 물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살아있어요. 이제 쌤쌤이네요. 그녀는 작은 식량 저장고에서 과일과 말린 고기로 보이는 것을 꺼내며 일어섰고 드셔야 해요 라고 말했다. 힘을 키워. 엘리는 동굴 안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그녀를 그저 연구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을까? 그냥 목록에 추가할 또 다른 흥미로운 종인가요? 아침 햇살 아래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효율성과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왜요? 그는 목소리가 흐려지며 물었다. 할머니가 한 가지는 맞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는 그녀의 시선을 계속 붙잡고 말에는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섭취하죠. 그냥 항상 입으로 하는 건 아니죠. 로라는 잠시 멈칫하며 과일을 입술까지 가져가다 말고 그들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류가 감돌며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거 작업 거는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었을까?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엘리는 부족에 대한 이야기에서 사악한 유머를 발견했다. 그들의 정글 속 물처럼 움직이는 모습, 특정 식물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그들의 믿음에서 말이다. 내 노래는 뭐야? 그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그녀가 물었다. 그 질문은 엘리가 던진 것이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인간에게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에 맞춰봐요. 당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노래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나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루라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지만 곧 예상치 못한 고조와 하강을 거치며 더욱 힘차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녀가 끝내자 엘리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름다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정말 못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엘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아마도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노래에 비하면 어색하고 우아함이 부족한 인간적인 멜로디였지만 그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의 성격을 반영하게 하세요. 느리고 호기심 많고 어쩌면 약간 외로운. 그가 말을 마치자 로라가 미소를 지었다. 다르긴 하지만 끔찍한 건 아니에요.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걸로 할게요. 엘리가 회복하면서 그들은 다음 며칠 동안 편안한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숨겨진 의미와 의도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요. 루라가 어느 날 오후 발음을 연습하며 설명했다. 거기서는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요.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냥 직접 말하면 안 되나요? 인간들은 복잡해요.
그는 그녀에게 지구 인간 문화, 그리고 그를 매료시킨 과학적 원리들에 대해 가르쳤다. 로라는 더 가까이 다가와 은빛 눈동자의 질문이 담겼다. 이번 밸런타인데이 축하해 본 적 있어요? 엘리가 입을 벌린 채 물었다. 아마 그들에게 얼마나 멋진지, 세상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거예요. 엘리도 동의하며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엘리는 그녀의 입에서 달콤한 스트로베리 향이 나고 은색 눈에 금빛 반짝임이 보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네, 뭔가 해보고 싶어요. 인간적인 거요. 그들이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호기심 어린 키스를 했다. 그것은 선언이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웠다. 둘 다 헤어질 때 숨을 헐떡였지만 엘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의 시원하고 과일 향이 나는 해바라기 맛 입술에 녹아들었다. 그들이 헤어질 때 그의 오른손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기 위해 올라갔다. 어땠어요? 그가 물었다. 엘리는 간신히 완벽해, 정말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었다. 로라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키스하고 기쁨에 차서 웃으며 그것들도 완벽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이가 너무 날카로울까봐 걱정했어요. 그것은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번에는 덜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픈 상처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까워지면서 그녀가 머리카락을 잡는 소나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이 헤어질 때 루라는 그의 이마 위에 자신의 이마를 댔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를 잡아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구나. 엘리가 숨을 헐떡이며 목소리를 떨며 말을 끊었다. 저한테 잘 어울려요. 아직 그녀를 물 수도 있지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약속일까 협박일까 둘 다. 그들은 오후 내내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한 침묵의 순간에서 위안을 찾았다. 엘리는 루라의 진홍색 머리카락 가닥을 어루만지며 그 부드러움에 놀라워했고 루라는 손가락으로 엘리의 붕대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내 부족에 대해 말해줘.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약간 더 짜증난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이 근처에 있나요? 3주 전에 나이트 스토커의 공격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를 공격했던 그 무리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 식민지에서 멀리 떨어진 더 안전한 정글 깊숙한 곳으로 피신했어요.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를 찾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엘리는 그녀가 그들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당신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겠지만 그는 망설였다. 함께 보낸 시간을 그리워할 것이다. 루라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미소를 지었다. 누가 우리의 시간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어. 어쩌면 인간에 대해 배우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끔 당신의 식민지를 방문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미리 말해두자면 말 잘하는 사람. 당신 없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니 어쩌면 영원히 제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특성인가요? 적절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만요. 그들은 동굴 입구에 함께 앉아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정글이 밤을 위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빛의 쇼를 지켜보았습니다.